안녕하세요. 백세 연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창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차가운 공기에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영하 3도에서 1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날씨에는 우리 시니어들의 몸은 평소보다 더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외출하실 때 목도리와 장갑은 꼭 챙기셨는지, 따뜻한 물 한 잔은 드셨는지 문득 걱정이 앞서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께 AI 목소리를 빌려 건강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화면 뒤에 숨어서 AI 목소리로 전하는 것이 때로는 편리하기도 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은 늘 무겁고 아쉬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눈을 맞추고 진심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족한 제 얼굴을 직접 보여드리고 제 진짜 목소리로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처음이라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좀 떨리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제 마음만큼은 이 화면을 넘어 꼭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에 대해 조금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간호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인천 길병원 응급실이라는 긴박한 현장에서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보며 시작해서 여러 의료 현장에서 발로 뛰며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직 후에는 요양원을 설립 운영하며 수많은 어르신의 마지막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죠. 그렇게 현역에서 물러나 시니어 교육 지도사로서 활동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저 또한 올해로 75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니어로서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직접 느낀 것들을 이제는 아낌없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똑같은 70살, 80살인데도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95살이 되어서도 지팡이 하나 없이 정정하게 복도를 걸어 다니신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정신까지 맑으신 분들을 뵈면서 경외심까지 들곤 했죠. 저는 그분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의 노년을 이토록 다르게 만드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결은 타고난 유전자나 아주 비싼 영양제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장수, 즉 90세와 100세에도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명확하고 과학적인 공통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95세까지 아니면 또 100세까지도 멀쩡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습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징후 중에서 3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90세까지 사시는 확률이 74%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5가지 모두를 실천하신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기회가 무려 89%에 달하죠. 반대로 이 습관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몸은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더 빠르게 노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징후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단 3개월에서 6개월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습관들을 제대로 익히신다면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더 안정될 것입니다. 지팡이 없이 손주들의 결혼식장에 당당하게 입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입을 모아 칭찬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게 큰 힘이 되는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귀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100세 연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전해드릴 보물 같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고 싶어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올해 나이를 좀 남겨주시겠어요? 서로의 나이를 공유하며 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고 건강한 노년을 향한 의지를 다져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90세, 100세까지 정정하게 사실 수 있는지 결정하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중요도가 제일 낮은 5번 습관부터 가장 핵심적인 1번 습관까지 거꾸로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마지막 1번 습관은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은 5번째 습관은 바로 손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악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겪은 한 사례를 들으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10년 전쯤 우리 양로원 입소 상담을 하러 오셨던 75세 어르신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정기 검진 결과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아주 좋았어요. 겉보기에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자녀분들도 안심하고 집에서 그냥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후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어르신이 집안 계단에서 살짝 넘어지셨는데 엉덩이 뼈가 부러졌고 그 합병증으로 곧바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고 그분의 지난 기록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주변 분들께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병뚜껑조차 혼자 잘 열지 못할 정도로 손힘이 약했다는 점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현대의학은 오직 혈압계 수치와 혈당 수치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병뚜껑을 딸 수 있는지, 수건을 꽉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랜싯에서 17개국 14만 명을 대상으로 아주 방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의학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손힘이 5kg 줄어들 때마다 사망 위험이 16%씩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0명 중 2명의 노인이 단지 손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일찍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손힘이 여러분이 매일 재는 혈압 수치보다 수명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면서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셔서 아무 병뚜껑이나 하나 잡고 열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병뚜껑을 갖다가 한 번에 열으시면 한 번에 매끄럽게 열리나요? 아니면 손바닥만 아프게 하고 여러 번 낑낑거리며 돌려야 하나요? 혹시 그것도 안 돼서 옆에 있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도 예전에는 손님이 없어서 그 뜨거운 물을 병뚜껑에 부어 팽창시킨 다음에 겨우 열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뇌와 심장 그리고 폐가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께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관리해드렸던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80살이셨던 이 어르신은 손힘을 측정해보니 18k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대 남성의 정상 기준이 25kg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죠. 그분은 늘 기운이 없으셨어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오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중간에 몇 번을 쉬어야만 했답니다.
그분의 삶은 점점 집안으로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한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손님이 23kg까지 늘어난 거예요. 무려 5kg이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실까요? 놀랍게도 그분을 괴롭히던 혈압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3알씩 드시던 고혈압 약을 한 알로 줄일 수 있었고 더 이상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게 되었어요. 단순히 손아귀 힘을 키웠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은 손 힘이 단순히 손가락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투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손 힘이 세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아주 튼튼하게 펌프질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폐가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고 있고 전신의 근육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손아귀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심장이 약해지고 또 폐 기능이 떨어지며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집에서 누구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가서 병뚜껑 열기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손목이 시끈거리고 잘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돌려보려는 그 시도 자체가 운동입니다. 둘째,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실 때 장바구니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1분 동안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만약 너무 무겁다면 30초부터 시작해서 해도 충분합니다. 셋째는 빨래를 하거나 세수를 한 뒤에 수건을 대충 짜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세게 비틀어서 짜보세요. 이 3가지 동작만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3개월 뒤 여러분의 심장과 폐를 더 젊게 만들고 몸 전체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고 기뻐하기엔 좀 이릅니다. 이 5번 습관을 통과했다고 해서 90세 장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곧 공개할 4번 습관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징후를 놓치면 노인 사망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넘어짐의 공포가 매일 여러분의 뒤를 쫓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 힘의 중요성만큼이나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징후가 하나 더 있습니다. 4번째 습관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균형 유지 능력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비틀거리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뵙고 내린 결론은 좀 다릅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줄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바지 입으려는데 몸이 휘청해서 얼른 벽을 짚거나 침대에 탁 걸터 앉으신 적 말이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서 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불안해서 발을 떼지 못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머 내 이야기네 하고 무릎을 탁 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오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절박한 위험 신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요양원 원장으로 있을 때 가장 두려웠던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르신이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넘어지셨다는 보고였습니다. 암이나 심장질환보다 시니어들에게 더 잔인한 살인자가 바로 이 넘어짐입니다. 매년 수많은 고령자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단순한 골절로 시작된 일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누워만 계시다 보니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결국 한 달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생 쌓아온 건강과 행복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무서운 진실은 균형 능력이 나쁘다는 것이 단순히 넘어질 위험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뇌, 특히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와 귀 안의 전정기관이 서서히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10초 이상 버티는 사람들에 비해 10년 내에 사망할 위험이 무려 84%나 높았습니다. 84%라니 정말 믿기 힘든 숫자 아닙니까? 10명 중 8명 이상이 단지 균형을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음 10년을 기약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 발로 30초 이상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52%나 낮았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뇌혈관이 깨끗하고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아주 원활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제 얘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백세연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고 연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돌보았던 어르신 중에 77세 된 여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는 단 몇 발자국도 떼지 못하셨어요. 한 발로 서 보시라고 하면 5초도 못 버티고 휘청거리셨죠. 게다가 당뇨까지 있으셔서 매일 혈당 조절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자신감은 바닥이었고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방 안에서 안 나오고 안에만 계시려고 하셨어요. 그런 그분께 제가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기적은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5초도 못 버티던 그분이 그제는 한 발로 서서 25초를 여유 있게 버티게 되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는 이제 필요 없다며 방구석에 치워 두셨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조절이 안 되던 혈당 수치가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죠. 지팡이를 버리고 스스로 시장을 보러 가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보다 더 씩씩하게 걷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균형을 잡는 힘이 곧 생명력이라는 사실을요. 왜 균형 능력을 키우는 것만으로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 즉 둔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 애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이 바로 이 엉덩이 둔근입니다. 그 둔근이 강해지면서 척추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줍니다. 무엇보다 근육량이 늘어나니 당뇨 환자들에게는 천연 인슐린 저장고 역할을 하여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것이죠. 균형이 좋아지니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니 전신의 컨디션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비법입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바지를 입으실 때
벽에 기대지 말고 서서 입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의자에 살짝 손만 대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좀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오직 내 몸의 근육만으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혹시 넘어질지 모르니까 침대 옆이나 의자 옆에서 하세요. 둘째는 양치질 할 때마다 한 발로 서서 버텨보세요. 5초 동안 시작해서 매일 1초씩 늘려가는 겁니다. 셋째는 거실에서 TV를 보실 때 그냥 앉아있지 말고 엉덩이를 떼고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10번만 해보세요. 이 3가지 작은 습관이 3개월만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거예요. 넘어져서 누워 지내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의 결혼식장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손 힘도 좋고 균형도 잘 잡는데 정작 밖에서 걷는 모습을 보면 수명이 짧아지는지 길어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징후가 있거든요. 제가 곧 말씀드릴 3번째 습관은 여러분의 수명을 가리키는 카운트다운 시계와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존 보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이 깜빡일 때 여러분의 심장이 어떤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 3번째 징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과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을 가르는 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3번째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수명 카운트다운 시계라고 부릅니다. 바로 보행 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길을 나서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횡단보도 선 앞에 서서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뛰지 않고 평소 걸음으로 건너편까지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나요? 아직 도로 한가운데 머물러 계시지는 않나요? 또 친구들과 함께 산책할 때 여러분이 항상 무리 뒤에서 헐떡이며 뒤처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대답이 예라면 저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빨간 경고등을 켜고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인천 길병원 응급실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낼 때 목격한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긴급하게 이송되어 온 환자분들의 가족에게 제가 늘 묻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르신이 걷는 속도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느려졌나요? 아니면 느려졌다고 느끼셨나요? 하고 말이죠. 그러면 거의 10명 중 9명은 비슷하게 대답하십니다. 맞아요, 선생님. 한 6개월 전부터 친구들하고 산책하면 자꾸 뒤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리 힘이 좀 약해진 줄 알았죠. 하지만 여러분, 느리게 걷는 것은 단순히 다리 근육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폐라는 우리 몸의 엔진이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무려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15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조사한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빠르게 걷는 사람들이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15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5년이라니 정말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어린 손주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쩌면 증손주를 품에 안아 볼 수도 있는 정말 긴 시간입니다. 반대로 보행 속도가 초당 0.8m 미만인 분들은 앞으로 5년 안에 생명을 잃을 위험이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0.8m라는 숫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10m 거리를 12초 안에 걷지 못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엔진은 멈추기 직전의 위기 상태인 겁니다.
오죽하면 미국 의학협회에서 보행 속도를 인체의 6번째 생체 징후로 공식 인정했겠습니까? 체온, 또 맥박, 혈압, 호흡수 6가지 그 생체 징후로 그런 것들이, 그리고 통증에 이어 바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걷는 속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혈압을 재고 혈당을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얼마나 빨리 걷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보행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들은 별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관리해드렸던 77세 어르신 한 분도 처음에는 10m를 걷는데 18초나 걸리셨어요. 근데 초당 0.5m 정도 안전 기준인 0.8m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였죠. 그분은 밖에 산책을 나갈 때마다 숨이 차서 길가 벤치에 몇 번씩 앉아 쉬어야만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분의 폐 용적은 정상의 60%밖에 되지 않았고 심장 근육도 아주 얇아져 있었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억지로 굴러가고 있었던 셈이죠. 저는 그분과 함께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보행 속도를 높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뛰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조금 넓히고 팔을 앞뒤로 흔들며 활기차게 걷는 연습이었죠. 그렇게 4개월이 흐른 뒤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어르신이 이제 10m를 10초 만에 주파하게 되신 겁니다. 초당 1m로 젊은 사람 못지않은 속도를 회복하신 것이죠.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용량을 전혀 늘리지 않았는데도 고공행진을 하던 혈당 지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늘 높았던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폐 용적 역시 80%까지 회복되어 이제는 산책을 맘 놓고 다녀오시고 또 동네 게이트볼을 치러 다니셔도 숨 한번 크게 몰아쉬지 않게 되셨죠. 왜 걷는 속도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런 전신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걸으려고 노력할 때 심장은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깊은 숨을 쉬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폭발적으로 개선되고 몸 구석구석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반대로 느리게 걷는 것이 습관이 되면 심장과 폐는 자극을 받지 못해 점점 게을러지고 위축됩니다. 혈액은 탁해지고 근육은 말라가며 결국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이든 아파트 복도든 10분만 시간을 내어 걸으세요.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매주 자신의 속도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더 높여보세요. 이번 주에 정해진 거리를 15분에 걸었다면 다음 주에는 14분 30초를 목표로 해보는 겁니다. 셋째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멈추지 말고 보폭을 좀 막 넓혀서 성큼성큼 건너보세요. 그 찰나의 노력이 여러분의 심장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얼굴과 목소리를 다 공개하면서까지 여러분께 간절하게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노년의 시간을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 같은 75세 유튜버, 시니어 교육 지도사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활력소가 됩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100세 연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가 지팡이 없이 걷는 그날까지 저 100세 연구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는 손힘과 균형 그리고 보행 속도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완벽해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인데요. 겉보기에는 다부지고 힘이 넘쳐 보여도 속은 이미 썩은 나무처럼 바스라지기 직전인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징후인 유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의 탄력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뻣뻣한 것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혈관이 녹슨 수도관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증거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이 꼭 해보셔야 할 동작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앞으로 몸을 쭉 천천히 숙여보세요. 손끝이 발가락 끝에 닿으시나요? 아니면 무릎 근처에서 멈추고는 더 이상 안 내려간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 발톱을 깎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발톱을 잘 깎을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숨을 헉헉 참아가며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고통스럽게 깎고 계신가요? 만약 숨을 참아야만 발톱을 깎을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혈관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몸 밖이 딱딱하면 몸 안도 딱딱하다는 이 단순하고도 잔인한 진실을 여러분은 직면하셔야 합니다. 95세까지 정정하게 살기 위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혈관 유연성의 비밀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징후인 유연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앞서 몸이 딱딱하면 혈관도 딱딱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의심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의 동맥연구협회가 수년간 공들여 진행한 연구에서 밝혀진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유연성과 혈관의 상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그리고 상관관계 계수가 무려 0.87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의학계에서는 0.87이라는 숫자는 거의 일란성 쌍둥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겉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시다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안쪽인 혈관도 녹슨 수도관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을 확률이 90%에 육박하다는 의미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결과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주범이기 때문이지요.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조용한 살인자 말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심근경색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느꼈던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분들 중 10명 중 9명은 하나같이 몸이 뻣뻣하셨습니다. 발톱을 혼자 깎는 것은 고사하고 허리를 굽혀 양말을 신는 것조차 힘겨워 하시던 분들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고가 터진 뒤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체조 선수처럼 몸을 잘 구부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이 얼마나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성적표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요양원에서 배웠던 99살 어르신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처음 배웠을 때 몸이 정말이지 쇠막대기처럼 딱딱하셨어요.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앞으로 숙이는 검사를 해보니 손끝이 발가락에서 무려 30c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깊이 검사해본 결과 이분의 실제 나이는 79세였지만 혈관 나이는 90세로 나왔습니다. 동맥경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죠.
가슴이 늘 답답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제가 이분과 함께 하루에 딱 10분씩 스트레칭 같이 앉아서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꺾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들이었죠. 그런데 6개월이 흐른 뒤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30cm나 떨어져 있던 손끝이 이제는 발가락에 닿게 된 것입니다. 혼자서 숨도 참지 않고 편안하게 발톱을 잘 깎으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혈관 검사를 해보았을 때 저희 의료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혈관 나이가 75세로 줄어든 거예요. 단 6개월 만에 혈관이 15살이나 젊어진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우리 몸의 구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할 때 근육 섬유가 쭉 늘어나죠? 그 근육 섬유 속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 혈관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습니다. 근육이 늘어날 때 이 혈관들도 함께 늘어납니다. 혈관이 자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면 탄력성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이 폭발적으로 개선됩니다. 혈관 벽에 쌓여있던 찌꺼기인 플라그가 혈액의 흐름에 씻겨 내려가며 동맥경화가 완화되는 것이죠. 반대로 항상 굳은 자세로 계시면 혈관도 딱딱하게 굳고 플라그가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을 막아버리는 비극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잠시 백세연구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그 의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제가 더 건강한 정보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서 저와 함께 100세 인생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평소 몸에서 가장 뻣뻣하다고 느끼는 부위가 어디인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볼게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앞으로 몸을 천천히 숙여보세요. 손이 발가락 끝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에 집중하며 10초만 유지해보세요. 둘째는 저녁에 TV를 보실 때 소파에 앉아만 있지 마시고 바닥에 앉았다가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가며 몸을 숙여보세요. 셋째, 앞으로 발톱을 깎을 때마다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보세요. 숨을 참아야만 발톱을 깎인다면 지금 당장 스트레칭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이 3가지만 3개월만 하셔도 여러분의 심근경색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손힘, 균형, 보행 속도 그리고 유연성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 상위 10%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1번 징후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노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7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지켜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된 단 한 가지 진실이자 100세까지 정정하게 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바로 이 마지막 첫 번째 습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가장 중요하고 기적적인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심리적 나이입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금 몇 살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검증된 최첨단 의학의 영역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몇 살처럼 보일까?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서 몇 살처럼 느껴질까? 여러분은 출생증명서에 적힌 그 숫자에 갇혀 계시나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젊은 나로 살고 계시나요?
런던 대학교에서 무려 10만 명을 20년 동안 조사한 연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75세 노인이야 라고 믿는 분들과 나는 아직 청춘인 55세야 라고 믿는 분들의 사망 확률 차이가 무려 41%에 달했습니다. 단지 생각 하나 차이로 10명 중 4명의 생사가 갈린다는 뜻이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2019년 세계 최고의 권위지인 네이처에 실린 연구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세포가 얼마나 오래 살지를 결정하는 생명줄인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젊다고 생각하며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실제로 더 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세포가 젊어집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순수한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직 젊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진심으로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의 면역 시스템은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몸을 보호하는 세포들이 더 원활하게 움직이고 항산화 물질이 뿜어져 나오며 뇌에서는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 수천 개의 연구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제가 배웠던 어르신 중에 정말 본받고 싶은 88세의 신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지팡이도 없이 정장 차림으로 늘 꼿꼿하게 걸어 다니셨죠.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민증 나이는 88살이지만 내 마음의 나이는 늘 65살입니다. 정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난 아직 젊어. 손주 결혼식도 가야 하고 증손주 재롱도 더 봐야 해 라고 외치셨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해보니 혈관 나이가 70세로 나왔어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8살이나 젊으셨던 거죠. 마음이 몸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현장에서 보았던 조기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공통점은 늘 입에 나는 이미 늙어서 끝났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니 몸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육은 빠지고 세포는 생기를 잃으며 면역력은 바닥을 칩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단순히 입으로만 젊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할 3가지 마음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아주 큰 소리로 나는 아직 젊다 라고 3번 외치세요. 속삭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가 듣고 뇌가 그 목소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출생 나이에서 무조건 10살을 빼서 생각하세요. 80세라면 나는 이제 막 고희를 넘긴 70세다 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젊은 마음을 바탕으로 앞서 배운 4가지 동작을 기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징후를 모두 다 갖추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기적같은 도미노 효과가 일어납니다. 손 힘을 키우면 전신 근육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 힘으로 균형을 잡으며 더 빨리 걷게 됩니다. 빨리 걸으면 혈액이 돌며 혈관이 유연해지고 이 모든 활력을 나는 젊다라는 마음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죠. 이 5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루에 딱 20분만 투자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95세를 넘어 100세까지 우리를 안내할지 그 마법 같은 시간표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톱니바퀴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마법 같은 도미노 효과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계도 오래되면 여기저기 삐걱거리게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고 재생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징후, 즉 손힘과 균형, 보행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심리적 나이는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정교한 시계 안에서 서로의 톱니바퀴를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긴밀한 동료들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더 심리적 나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제가 올해 75이지만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보며 다 제 나이를 60 전후로 봅니다. 15살이나 젊게 보이는 것이죠. 단순히 화장이 잘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좋은 옷을 입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징후를 매일같이 제 몸으로 직접 증명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호장교로 또 응급실 간호사로 요양원 원장으로 30년을 넘게 일하며 터득한 이 비결들을 제 몸에 먼저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저 역시 75의 나이지만 병뚜껑을 거뜬히 열고 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으며 누구보다 씩씩하게 공원을 걷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니까 혈관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지니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병뚜껑을 열고 병뚜껑 일부러 10개 없으면 이 악력기를 쓰셔도 되죠. 이거 5,000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수건을 짜며 손힘을 키우시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단순히 손아귀 힘만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의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뇌의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보행 속도를 개선시킵니다. 보행 속도가 빨라지면 심장이 세게 뛰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혈관이 부드러워지면서 여기까지 따라서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젊다, 이렇게 나는 젊다라는 그 심리적인 믿음으로 뒷받침할 때에 그 효과는 무려 2.7배까지 증폭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적의 도미노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징후 각 항목은 하루에 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총합으로 20분에서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가져오는 이점은 15년 더 사는 것, 손자가 자라는 것을 보는 기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변화의 시간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좀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통증이 줄어들며 무엇보다 거울 속의 내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생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6개월이 지나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물을 겁니다. 도대체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지셨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주변 친구들과 자녀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활력이 넘치세요?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라는 찬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75세, 60살로 불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을까 또 쉰소리도 나오고 밤잠을 설치면 목소리가 더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의료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수많은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들이 저를 이 자리에 이끌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몇 발자국을 떼며 눈물 짓던 그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90이 넘어서도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환한 웃음을 여러분께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시니어 동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저물어가는 황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품위 있고 건강하게 꽃피워야 할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5가지 보물 같은 정보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보고 넘기지 마시고 몸이 나태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꺼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동작들을 하나씩 따라하며 여러분의 몸이 변해가는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노년이 아니라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멋진 어르신으로 남으시길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이 귀중한 건강 비법들이 더 많은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유튜브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항로가 됩니다. 아직 백세연구 채널의 식구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저에게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 댓글이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10살 더 젊게 살기로 했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뇌를 깨우고 몸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제 30년 간호 경력을 모두 동원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정성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100세 연구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95, 100세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녹이며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지금 당장 병뚜껑을 열어보세요. 그 작은 손짓 하나로 여러분의 위대한 100세 인생을 시작하세요. 긴 시간 동안 제 부족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화 그리고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랍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